바늘이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돌아올 때 빨리 돌아오느냐 늦게 돌아오느냐야. 근데 실제로 이제 얘 때문에 커지고 얘를 끕시다. 실제로 얘는 7이 돼야 빠르고 1이 돼야 느리고 그렇대요. 그러니까 요 검은색 컴프레서, 전설적인 이 오래된 컴프레서는 숫자가 짧다고 빠르지 않고 7이어야 빠르다고 하네요. 이거 우리 나중에 실제로 이게 지금 학교에 설치는 돼 있는데 뒤에 케이블 연결이 안 돼 있네. 그냥 이거 폼으로 설치해놨네. 내년에 설치할 수 있어. 아쉽지만 지금 2학년들은 이걸 테스트할 수 없어. 하지만 1학년들은 내년에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전, 굳이 뭐 이걸 테스트합니까? 그렇다는 것만 알면 되고, 사실 이게 왜 굳이라고 말을 했냐면 이런 컴프레서들을 실제로 우리가 쓸 일이 살면서 앞으로 별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플러그인이라고 하죠. 이게 DAW 상에서 있는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기계를 복각해 놓은 거를 쓰면 그냥 아쉽지만, 쓰면 물론 소리 면에서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이것도 훌륭하게 역할을 해내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까 우리의 준현 학생이 여기다 뭘 해놨어. EQ 해놨는데 이게 이제 준현 학생이 수업 다 끝나고 조용히 쓱 오더니 이걸 석석석 하고 갔어. 멋있죠? 양옆에 아치형의 밴드 패스가 완벽하지는 않고, 이게 더 좁아져야 밴드 패스인데 밴드 패스 모양의 아치형의 모양을 큰 틀을 잡아놓고 가운데 천장에서 빗물이 새듯 오래된 동굴의 석회수로 만든, 뭐라 그러죠? 종유석이라 그러나요? 석수는 밑에서 자라는 거. 석순과 종유석이라 그러나? 석수는 밑에서 자란 거지. 죽순처럼. 이게 석회수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또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면서 이렇게 아래로 돌을 만들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나요? 이게 맞는지 아는지 몰라. 왜냐면 우리가 이제 실제 준현이가 오늘 목요일 날 수업을 왔으니, 목요일 날 수업 듣는 친구들은 이거를 이제 다음 주가 아니구나. 다음 주가 돼도 개천절이 아니니 다음 주에 볼 수 있고, 그럼 이거는 월요일 날 친구들과 개천절에 못 듣는 캡스톤 디자인 학생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이 준현 우리 목요일 날 레코딩 실습 친구들은 이거를 실제로 볼 수 있으니 일단 답을 오픈할까? 음악 들어볼게요. 이 상태로 이 EQ는 요 부분, 요거 일단 끄고 EQ 끄고 들어볼게요. 이거에 대한 EQ를 이제 만들었는데 한번 들어봅시다. 자, EQ 킬게요. 자, 어때요? 다시 끄고 들어볼게요. 키고 들어볼게요. 자,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정답은 별 차이가 없다. 네,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 나비 효과. 하이를 이렇게 커트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불러올 엄청난 파장, 로우를 이렇게 컷해서 나중에 어떻게 변화될 엄청난 변화, 이 미들 부분에 여기 약간 고음이지만 이 미들 파트 두 부분을 이렇게 커트를 해서 뭔가를 찾은 거지. 왜 이렇게 찾았는지는 다음 주에 우리 준현 학생을 직접 모셔놓고 얘기를 듣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건 이런 건 있어요. 요건 일단 끌게요. 그리고 새로운 EQ를 넣을게요. 요 사이에다가 새로운 EQ. 그냥 아예 구분되게 다른 EQ는 없어요. 요런 거 넣을게요. 새로운 EQ. 요건 새로운 EQ죠. 밑에 거는 준현이가 한 거. 요거는 아무것도 안 건드리는 새로운 건데, 자, 여기서 하이를 커트한다. 자, 요렇게 이만큼 반이나 잘랐다. 어때요? 이걸 이렇게 해봅시다. 자, 오토메이션 기능을 켜고 여기서 EQ에서 하이컷 프리퀀시로 들어가서 이 부분을 요렇게
올리고 여기를 낮추고. 자, 이 선 따라서 갑니다. 어때요? 이 하이컷이 닫혔을 때보다 열려있을 때 소리는 밝아지죠. 그럼 여기서 다음 결과를 내가 여기서 요만큼 내릴게요. 요만큼. 자, 어떻게 내봅시다. 조금 더 내려볼게요. 요 정도. 여기부터 플레이 해볼게요. 한 번 더. 요 기타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조금만 열어봅시다. 조금만. 이 정도. 요 정도만 돼도, 그죠? 요 정도만 돼도 맞죠? 그죠? 요 정도만 해도 괜찮죠? 또 욕심나는데? 잠깐만. 그러면 순간 이게 지금 빨리 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자, 여기서 요걸 빨리 열고. 열었어. 왜 안 열려? 안 열린다. 다시 눌렀어. 아무나 모르는데. 통과. 다음 시간에. 다음에 할게요. 여기서 일단 요 사운드를 좋아해도 돼요. 약간 하이컷이 된 소리. 그렇다고 많이 되지도 않고 적당히 됐으니까 소리가 약간 부드러워졌죠. 이 저음 부분은 로우 컷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뭐 이만큼 했다고 봅시다. 요 정도는 열어줘야지 점이 나죠. 그래서 이게 하이를 이렇게 커트해주면, 이게 그냥 말로만 하이를 커트했다 그러는데 우리는 다른 말로 하이컷 필터라고 말하죠. 필터란 말을 붙이죠. 하이컷 필터를 적용했을 때 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노래가 들어갔을 때 기타가 굉장히 노래를 잘 받쳐줄 수가 있겠죠. 노래랑 같이 들어보면 여기다 합시다. 자, 여기서 만약에 하이컷 필터를 뺐어. 다시 올렸어. 자, EQ로 볼게요. 그단게 뭐가 중요한데 날씨가 언제 풀리는지 그단 거 알면 뭐 할 건데. 자, 이 노래를 아는 사람은 나 이 기타 진행도 알고 이 노래 가사도 알아 하는 사람들은 다 잘 들려. 그단게 뭐가 중요한데. 자, 여기부터 들어보면 날씨가 언제 풀리는지. 우리는 이 노래를 알기 때문에 날씨가 언제 풀리는지로 들리지만 이걸 처음 듣는 사람은 가사가 안 들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특히 뭐 날씨가 같은 건 빨리 들어가니까 이게 뭐가 풀린다고 이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발음이 세 명이 불렀는데도 발음이 정확하지만 요럴 때 우리가 여기서 살짝 하이컷을 해주면 노래의 발음이 더 잘 들린다. 조금 더 잘 들리고 기타에도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죠. 기타가 부드러워졌죠. 여기서 또 과장되게 해볼게요. 쭉. 날씨가 언제 풀리는지 그단 거 알면 뭐 할 건데. 어때요? 가사가 더 잘 들리죠. 그렇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날씨가 언제 풀리는지 그단 거 알면 뭐 할 건데. 요런 음악은 뭐가 있을까요? 노래 엔딩에서 기타가 요렇게 작아지면서, 그죠? 기타 필터가 하이컷이 점점 내려가면서 가사가 점점 잘 들리는 요런 거는 만들 수 있겠죠. 엔딩이라면 날씨가 언제 풀리는지 그단 거 알면 뭐 할 건데. 요런 식으로.
추울 땐 춥다고 붙어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 거를 테스트할 수 있다. 그 얘기가 되면서 그러니까 사실 컴프레서를 안 쓰고 EQ만 가지고 음악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EQ를 절대 안 건드리고 컴프레서만 사용해서 음악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또 최고의 믹싱은 EQ와 컴프레서를 전혀 쓰지 않는 거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럼 그건 어떤 걸까요? 애초에 녹음 들어갈 때 세팅이 완벽하면 가능해. 그러니까 컴프레서가 들어가면 그리고 EQ가 사용되면 소리가 부드러워지거나 거칠어지거나 막 마음대로가 되는데 결국 오리지널을 깨부순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오리지널이 아닌 걸로 만들어 버리니까 굉장히 사용할 때 조심해야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보통 무조건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무엇이 솔로인지 무엇이 메인인지를 파악하고 그 메인이 나왔을 때 부각을 시킬 때 이렇게 하이컷 필터를 쓰거나 이 하이컷이 아니라면 이렇게 하이컷이 아니라면 여기서 하이 부분을 이렇게 전체를 내려도 돼요. 아니면 이걸로 하자. 아니면 부분 이렇게 내려도 돼. 지금 어차피 내가 이거를 건드리는 이유는 이거를 이 로직을 끌 때 저장을 안 하면 준현이 학생이 그대로 세팅 저장돼 있는 상태로 끌 테니까 내가 이렇게 만졌지만 나중에 이거 실제 이거 끌 때 저장 안 할게요. 이렇게 해서 EQ를 쓰는 법을 대략적으로 설명했고 이 EQ 사용법은 계속 수업 진행하면서 할 거예요. 계속 진행하면서. 그리고 이제 1학기 때 가끔 내가 강조를 했지만 그리고 제가 항상 늘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마스크 벗을 때쯤 되니까 이제 또 코로나 재유행돼서 계속 쓰기도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쓰는 건데 그 얘기야. 마스킹 효과라고 내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음악도 마스킹 효과가 있으면 서로를 방해한다. 이게 지금 그겁니다. 기타와 보컬이 만났는데 서로 방해를 해버리는 거야. 서로 마스킹 효과로 서로의 음역대를 서로 차지하려고 그러다 보니 서로를 방해해버려서 서로의 명확한 발음을 서로 망쳤다. 서로가 서로를 같이 죽잡게 된 거야. 그래서 이럴 때는 누가 메인인지를 찾아서 메인인 사람의 목소리를 들리게 하고 아닌 악기가 하이컷으로 살짝 부드럽게 하면서 양보를 해줬다. 그러면 어느 정도 마스킹 효과를 피할 수 있다.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럼 반대가 아니고 이럴 수 있어. 지금 이 기타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이건 너무 심했고 기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려서 적당한 하이컷을 써서 기타를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목소리는 잘 들리고. 자, 근데 여기서 어떤 이는 하이컷 여기서 난 좀 더 줬으면 좋겠는데 왜? 목소리가 더 잘 들렸으면 좋겠거든. 그렇다고 하이컷을 더 줬다가는 기타가 더 답답해지니까 여기서 저 선을 넘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쵸. 이 영상 보는 친구들 중에 누구 아이디어가 있을 거야.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이 보컬의 EQ에서 보컬의 EQ의 하이 부분을 올리는 거야. 그럼 더 이상 기타는 손에 안 봐도 돼. 기타를 여기서 하이컷을 더 안 해도 되고 지금도 하이컷 이 정도면 난 많이 양보한 건데 더 하면 안 됩니다. 보컬을 올립시다. 올렸죠 이만큼? 어때요? 더 잘 들리죠 발음이? 자 지금 보면은 이 보컬의 EQ가 여기 사라졌네. 여기부터 200에서 300부터 쭉 올라왔어. 좀 사라졌지만 그럼 여기서 로우 컷을 해볼게요. 보컬의 200에서 300부터니까 사실 요 정도 해도 음색의 변화는 없어요. 그럼 좀 더 해볼게요. 200에서 300을 침범했어. 침범했지. 그래도 살짝 로우가 안 들리는 것 같지만 그래도 잘 들려. 한 400까지 건드려 볼게요. 400. 많이 밝아졌죠. 근데 목소리 저음은 없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죠? 목소리가 너무 밝아져서 저음은 약간 없어졌지만
기타의 저음이 살아. 중요한데 왜? 보컬에서 저음을 빼버리니까 기타가 저음을 완전히 내 세상이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럼 기타는 고음을 양보하고 저음을 얻었고 보컬은 저음을 양보하고 고음을 얻었어. 서로 윈윈일까요? 중요한데 세상은 냉정해. 지금 이 보컬에 저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좀 더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자 고음만 완전 부각시키는 거야 이게. 저음이 중음도 없어. 중요한데 중요한데 할 때 중요한데 진짜 무슨 뭐 너무 소리가 가늘죠. 중요한 그리고 아까처럼 400까지 했을 때도 목소리가 들리긴 하지만 중요한데 저음이 좀 죽었어. 그렇다면 어떻게 돼? 여기서 다시 200, 300으로 가면 저음이 더 살아. 중요한데 왜냐면 목소리에 203이 있거든. 좀 더 줄일게요. 이 정도. 중요한데 이 정도가 돼야 보컬이 건강하게 풍부하게 다 들리거든요. 아니 그러면 기타는 양보만 하란 말이니까 억울합니다.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 여기서는. 왜냐면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은 기타를 들려주려고 한 게 아니고 목소리를 들려주려고 한 거기 때문에 가사가 하나하나 다 들어있잖아요. 가사의 전달력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부각할 수밖에 없어서 목소리의 저음을 두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데 아니면 이걸 더 오버해서 이 저음을 목소리 저음을 이렇게 살려. 오히려 중요한데 더 살려. 중요한데 완전 목소리 빵빵해졌죠. 중요한데 근데 이거는 완전 기타가 완전 죽어버리니까 여기까지는 하지 말고 저음만 살립시다. 중요한데 할 수가 있겠어 약속으로. 그리고 고음도 너무 세다. 고음 조금만 올려. 조금만. 중요한데 이렇게만 돼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아니면 이렇게 많이 올리지 말고 조그만 애를 이렇게 올리던가. 중요한데 중요한 이게 정말 티 안 나게 올리는 거지만 결국 영향을 미치긴 미쳐. 중요한 그러니까 어디로 할지는 이제 들으면서 정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데 그러면 기타가 너무 손해본다. 하지만 이 음악을 만든 사람은 의도가 그러할 테니. 근데 실제로 만든 사람한테 물어보니 아닌데요? 이러면 할 수 없고. 근데 우리가 보통 음악을 들을 때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이걸 믹싱을 하는데 만약에 음악 뒷부분에 노래가 어떻게 되죠? 망해라 망해라 하고 나서 망해라 이게 만약에 여기서부터 간주가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간주가 여기 있나요? 모르겠네. 여기가 간주인가요? 겁나 지독하게 뭐 이걸 만약에 중간 간주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요 부분에 다른 기타 솔로가 있었다면 얼른 그 기타는 뭐 이런 하이컷 있나 없나 보고 하이컷에서 오히려 하이컷 빼주고 하이를 올렸을 수도 있어. 기타 솔로니까 그죠? 그리고 중음도 풍부하게 내기 위해서 기타를 다 열어줄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맡은 역할이 뭐냐에 따라서 EQ의 사용도 바뀔 수 있다. 오늘 얘기가 그거고요. 지금 보면은 정확하게 53분 정도가 녹화가 됐으니 이걸 반으로 뚝 자르면은 26분씩 27분, 26분 해가지고 이게 영상 하루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추석 월요일 반 수업에 하나 올리고 또 이거를 동시에 개천절 목요일 반에 올릴 거예요. 개천절 목요일 반은 레코딩 실습 하나와 캡스톤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다 올릴 거예요.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영상 마무리고 과제가 있어요. 25분 하나당 과제 하나. 그러니까 영상이 지금 2개가 올라가니까 과제가 2개입니다. 이거 꼭 하셔야 되고요. 안 하면 지각으로 됩니다. 영상을 봐도. 그 영상 보는 거는 꼭 기간 내야 봐야 되고 숙제까지 있으니까 11시 59분에 영상 보면 안 돼요. 숙제는 그럼 숙제 못 내. 숙제도 12시 넘으면 다치거든. 그리고 기간은 늘 그래왔듯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 아니지. 월요일부터 다음 주 일요일 밤 11시 59분 59초. 그리고 목요일 아침 목요일은 상관없어. 목요일 그냥 아무 때나부터
목요일 12시든 목요일 1시든 목요일부터 그 다음 주 수요일 밤 11시 59분 59초까지야. 근데 영상을 늦게 보면 숙제 못하니까 숙제까지 해서 지각 안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영상도 보되 영상을 다 보고 나서 확인 버튼 안 누르면 본 걸로 인정이 안 되니까 꼭 확인 버튼 눌러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왕 오버한 거 이거 중요한 거니까 얘기할게요. 이게 이번 연도부터 학생들 성적 매기는 게 너무 깐깐해져서 A가 5명, B가 10명이었던 게 A가 3명, B가 7명 이렇게 줄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뭘 뜻해요? 다시로 내려가 버린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뭐 제가 맡은 수업뿐 아니고 다른 분들도 다 똑같았어. 너무 성적 매기가 어려워서 이번 학기 좀 1학기를 한번 겪어보니 아, 2학기는 좀 더 엄격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말이 나와서 특히 레코딩 같은 경우는 인원도 많고 뭐가 다양하게 뭐 시험도 보고 과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캡스톤은 좀 문제가 달라서 캡스톤도 숙제도 내주고 그러니까 과제도 내주고 시험도 볼 예정입니다만 확정은 아닌데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해. 근데 지금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에 영상으로 개천절 수업을 이걸로 대체를 하는데 캡스톤 학생들 잘 들으세요. 만약에 이거 영상에 대한 숙제 과제가 2개가 안 올라왔다? 그럼 지각이 되죠? 그럼 그게 점수에 그대로 방향돼요. 그리고 또 내가 일부러 얘기 안 했는데 이건 레코딩 실습과 캡스톤 포함입니다. 출첵을 했어. 근데 갑자기 수업에서 안 보인다 학생이 이거 반영돼요. 물론 유체크상의 출첵으로 인정이 되는데 중간에 사라진 사람은 제가 따로 다 외워요. 이름을 못 외워도 얼굴은 외워. 그럼 나중에 얼굴과 이름을 매치했을 때 이 학생 그때 중간에 나갔지. 이게 다 기억나거든. 오늘도 중간에 나간 학생들이 있죠. 그거 다 기억해요. 그러면 이걸 왜 기억하냐고? 내가 뒤끝이 길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번 연도가 너무 성적 매기기가 어려워서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사실 성적이 거기 다 비슷비슷하게 주는데 필기시험에서 많이 차이가 나고 출석에서 많이 차이가 나요. 근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타의 기록. 이 친구도 80점이고 이 친구도 80점이네. 근데 80점을 다 줬다가는 B가 A가 안 되고 C로 누군가 가야 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아, 수업 시간에 사라졌어. 그럼 그 기억으로 반영이 돼요. 왜냐? 우리 이 수업이 NCS 수업은요. 전공실기도 마찬가지야. 직무기저나 NCS 마찬가지인 게 특히 2차 시험을 보잖아요. 2차 시험에는 사실 우리가 그냥 편의성으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필기시험을 보는 거지 사실 원래는 전통적으로는 2차 NCS나 이런 시험들은 학생들의 수업 태도를 반영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수업 태도 반영이 그것도 매기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기록을 남겨야 되는 게.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 이 친구가 껌을 씹었음. 이 친구는 다리를 꽈음. 이거 가지고 뭐라 하기도 애매한 거야. 껌 씹으면 어때? 바닥에만 안 흘리면 되지. 다리 안 풀면 어때? 무릎에 땀 차면 되지. 그죠? 근데 그거 가지고 하는 게 너무 치사해서 그냥 2차 시험을 필기 시험을 봅시다라고 대체가 돼버린 거지. 어느 순간. 하지만 원래는 이 성적을 줄 때는 학생들의 태도를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반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언제? 누군가 점수가 동점일 때. 그때. 그러니까 동점이 아니면 절대로 저는 그거를 반영하지 않아요. 수업 시간에 물구나무 서 있어도 되고 바닥에 누워도 돼. 근데 누군가 동점이 생겼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렇다고 내가 다리 꼰다고 깎진 않아. 그냥 수업 시간에 안 보이는 것만 내가 얘기하는 거야. 수업 시간에 분명히 출첵이 돼 있는데 어느 순간 몇 분 지나 보니까 없어져 있어. 그런 친구는 저는 대대로 이번 연도를 내가 반영한다는 건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작년, 재작년 다 그렇게 해왔어요. 저는 그렇게 해왔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른 분들도 그렇게 했을 거야. 왜냐? 점수 매기 어려운 상황이 언젠간 나타나거든. 근데 그건 마지막 최후의 결정이고 거기까지 우리 가지는 맙시다. 거기까지 안 가려면은 여러분이 알아서 수업 시간에 뭔가 열의를 보이고 너무 졸려서 자는 사람도 나는 뭐라고 하진 않아. 게임하는 사람도 뭐라고 하진 않아. 근데 수업 시간에 남아 있지 않고 사라진 사람은
화장실 갔다고 하는데 안 나타나.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냥 도망간 거잖아. 그런 사람은 오히려 뭐 수업 시간에 게임하거나 자거나 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태도 면에서 더 안 좋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를 꼭 알아두시고, 이 얘기를 또 하다 보니 1시간 10분이 돼버렸으니 1시간 59분 돼버렸으니 30분짜리 영상이 가버리네. 그럼 이렇게 할게. 이 얘기를 듣기 싫은 사람은 또 있잖아. 들어야 되는데 이거 성적 중요한 건데. 자, 끝. 자, 대면 때 봅시다.